자,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이토록 허약한 민주주의. 제가 98년도에 기자가 됐는데요. 김대중 정부죠. 저는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들어서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옮긴 거는 DJ 때 옮겼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한 10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의 엄청난 퇴행을 겪긴 했지만, 우리가 또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것으로 모자라 이렇게 내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법원이 내란 범죄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을 습격해서 법원을 박살을 내는 이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시민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속속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4년 정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훈련된 저널리스트, 경험이 풍부한 저널리스트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명백한 내란 범죄,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 마저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이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 앞에서 국론이 분열돼서 내란 범죄를 오히려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양대 축인 국민의힘이 정광훈 세력에게 포획당해서 극우적으로 돌변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내란 진압에 협조해야 될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오히려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 범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고, 정광훈 당에게 고개를 숙이고 정광훈 당의 숙주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심각하게 허약했구나.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 체질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냥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제목에 더불어서 제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오전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이 수구 세력, 그러니까 전 보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이 수구 세력은 죽기 살기입니다. 항상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방어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 세력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점잖고,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고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5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 세력이 매우 안이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온 유성룡 등이 정부의 조정에 건의를 했죠. 자, 일본이 수상쩍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 같으니까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이른바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자.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을 때 조정에서 의견이 갈렸죠. 지금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양병설이냐. 일본이 우리를 칠 리가 없다. 일본이 지금 자기네들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를 공격할 겨를이 있겠느냐. 조선 뒤에는 대명나라가 있다. 이런 등등의 논리로 전쟁 대비에 소홀히 하다가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자, 당연히 침략한 일본이, 극악무도한 일본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전쟁 범죄를 일으킨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단죄를 하고 또 그들은 속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조선 내부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그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는 어떤 준비를 하는 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성해 있는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전쟁 대비를 제대로 안 한 선조와 그 조정 관료들이 굉장히 안이하고 무능하다라는 역사적인 판단을 받잖아요.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이 수구 세력이 그때 당시 눌려 있었지만 그들에게 칼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되찾고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라는 점을 너무 간과하고 5년을 안이하게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확연하게 제가 느낀 경험이고요. KBS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안이하게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뿌리내리고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은 채 태평성대를 보내고 나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의 우두머리가 연성 쿠데타를 저질러서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또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허약하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저들을 지금 제대로 진압하는데 애를 굉장히 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하여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는 진보 민주 진영에서 민주 세력이 굉장히 안이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시 민주 세력이 집권하는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그때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저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는 주류 정치권에 또 언론에 이런 정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강력한 대책을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저도.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 과표집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ARS 조사든 전화 면접 조사든 모든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내지는 정체하고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더 지지율에서 앞서냐 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했다. 어쨌든 민주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비슷하다.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원배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경향신문 지금 일면에서 이 충격적이라고 해서 인터넷판에 톱뉴스로 지금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 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에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죠.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다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겼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서 아마 다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 결과에. 자, 일단 이 조사는 추세를 바라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수치 자체에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번 조사는 무선 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유선 전화를 받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97%가 무선이지만 그리고 자동응답 방식은 기계가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치 고관여자, 아주 적극적인 응답층이 표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RS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만 하지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갤럽은 안심번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갖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대등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요. 근데 왜 올라갔느냐? 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냐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곧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보수 과표집은 지금 현재 응답자의 33, 34%가 스스로 보수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보수 과표집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여론조사에서도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보수 과표집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고 또 대선 국면에서도 여러 가지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서 저는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로 100%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막 퍼뜨리면 이게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만 했겠습니까? 명태균이 했던 그런 불법 여론조사, 여론 조작이 현실을 조작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투표, 그러니까 선거를 비교해 봤을 때 여론조사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명태균이 조작을 많이 했잖아요. 이를테면 모집단을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 위주로 표집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 지지자 위주로 표집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표본을 추출하면 당연히 윤석열이 높게 나오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지형 중에서 보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보다 표집틀,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확률이 보수가 훨씬 더 높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하거나 이렇게 만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이를테면 경기도 남양주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로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를 결정한다고 할 때 100명만 집에 앉아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 혹은 100명만 여론조사 전화에 기민하게 응답을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광훈 세력과 또 신천지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정광훈 세력이나 신천지 세력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자, 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과 다르게 어느 정도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선거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선거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망상에 빠져서 어쩌면 망상에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은 그냥 자기의 계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으면서 꺼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면 아주 쉽게는 표집틀을 조작하거나 응답을 조작하면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고요. 갤럽같이 이를테면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측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애나님, 국힘 지지율이 높다는 데 어처구니 없다. 진짜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 사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의 여론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이 조사 결과를 제가 소개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비판적인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가 48.6, 자,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 46.2라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여론이 어쨌거나 오차범위 내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ARS라서 신뢰할 수 없고,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배님의 질문에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한 번 더 보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새벽 2시 30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은 그동안 양복을 입고 한 3, 4일을 구치소의 대기실에서, 구치소가 아니라 구치소 안에 있는 대기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에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양복을 벗고 수인 번호를 받죠. 번호를 받고 푸른색 미결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그샷을
찍은 뒤에 세평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멘탈이, 제가 보기에는 멘탈이 지금 반은 무너져 있을 겁니다. 평생 남한테 큰 소리 치고 남 협박하고 겁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살던 윤석열이, 아부꾼에 둘러싸여서 권력의 단맛만 즐기던 윤석열이 이 푸른색 옷을 입고 3평짜리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멘탈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뭐 변호인이 나와서 의연하다, 흔들림이 없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알코올 금단 증상과 유튜브 금단 증상, 아부 금단 증상, 그 다음에 윤석열의 주특기죠. 경로 금단 증상, 그 다음에 김건희 금단 증상까지 다 겹쳐서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윤석열이 머물고 있는 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매트리스가 있고 요 정도 되는 방에서 윤석열이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변호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먹을 걸 갖다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3.2평 되는 이 방에서 독방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밤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구속이 된 거는 1월 19일 새벽에 구속됐으니까 거의 한 45, 6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극우 세력들이 뭉치고, 또 윤석열이 임명해 놓은 주요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반격할 채비를 갖춰서 지금은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한 그 후유증, 그 여파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급등해서 민주당과 대등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론 과 정권 연장론도 비슷한 양상,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조기에 진압하지 못해서 시간을 준 것이, 얘네들이, 수구 세력들이, 윤석열의 졸개와 그 지지 세력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시간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랜덤 샘플링이고, 그 중에서 명태균 같은 자가 등장해서 손을 대면은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명태균이 조작을 밥 먹듯이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자,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자, 윤석열이 40분 동안 법원에 나와서 자기가 왜 그러니까 계엄을 했는지, 자기가 한 계엄이 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 자기가 왜 구속 안 돼야 되는지를 횡설수설하면서 40여 분 동안 떠들었다고 하는데, 판사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 오늘자 사설입니다. 어제는 신문이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자 사설이 윤석열 구속에 대한 그 언론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볼 수 있는 게 오늘자 사설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권은 반성부터 해야.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거고,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정부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아서 국무위원들 있는 정부, 대통령실, 이 전체가 다 여권일 텐데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진압에 협조도 안 하고 있고,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 법률 위반, 수사 과정에서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우롱한 것을 고려하면 구속은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대통령실은 공정성 운운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채 민주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수십 년 전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의 구속은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일 뿐,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 윤석열의 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실, 최상목, 검찰, 윤석열을 계속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과 함께,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희희낙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분별력 떨어지는 2030 젊은 남성의 우경화가 문제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것도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윤석열이 자기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이 말했던 세 개의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은 2030 남성들의 그런 여성 반페미니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정서를 이용해서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상당 부분 끌어냈죠. 그래서 27만 표 차로 신승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서부법원 폭력 사태, 폭동에도 보면 이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찍혔더라고요.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탄핵 찬성 촛불 집회 때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아마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필요한 그런 만약에 시위, 집회 그런 현장이었다면 남자들이 더 많이 참여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가 더 두드러졌던 것 같다. 계엄 선포 당일날 군용 차량을 막아선 거는 남자들이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을 것이다. 라고,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라면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페미니즘 진영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는 세력과의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구 세력은 죽기 살기입니다.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윤석열이 2030의 젊은 남자를 이해해서 그런 말을 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썼겠습니까? 윤석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그 졸개들은. 근데 이용해 먹기 위해서 유리하다 싶으면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 세력은 아니합니다.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수구 세력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구 세력에게 번번이 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부법원 폭동 사태는 자 보시면 윤석열이 조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장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총과 칼로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친구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수처로 압송돼가는 행렬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윤석열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둥,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는 둥,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둥,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공수처 차량을 박살을 내고 서부법원에 난입을 해서 서부법원도 박살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참혹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복귀돼요. 자, 여러분 JTBC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광신도들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법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칫했으면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잃을 뻔했죠.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폭동을 일으켜서 법원마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이란 작자가 여러분들 다 훈방 담 넘은 이 극우 지지자들을 경찰에 연행됐는데 다 훈방으로 풀려날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폭동을 조장하고 사주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경찰에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상목은 이 폭동 사태가 일어난 지 8시간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감. 이게 유감으로 그칠 일입니까? 최상목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그렇게 신속하게 밝히고 전방 부대까지 쫓아가는 최상목이 이런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법원을 박살내고 있는데 8시간 동안 입장을 내지 않다가 겨우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목이. 자, 트랙터 시위할 때는 유럽에서 그래서 머리에 총구멍 난다고 한 놈들이 있죠. 그리고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 폭력 시위에 대해서 조금만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이탈해도 폭력 시위니 불법 시위니 하면서 집회 시위의 불법성, 위법성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던 세력들이 심지어 김재원이라는 자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SNS에 지웠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십자군입니까? 자, 우연하게 벌어진 우발적인 소요가 아니죠. 윤석열이 사법 절차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선동을 했습니다. 지금 영장이 계속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의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런 폭동을 선동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교안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86명을 무료 변론하겠다. 이자가 전직 국무총리였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전직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자가 이런 폭동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원이가 아스팔트 십자군들의 창대한 거병 이렇게 썼습니다. 정광훈을 저는 즉각 체포해서 구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폭동을 만약에 지금 정광훈 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누군가의 지휘자가 없다면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걸로는 정광훈이가 이 모든 폭동의 배후 우두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광훈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폭동,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게 지금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억지 표현을 쓰면서 폭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윤상현, 김재원 이런 사람들 이거 내란 선동 아닙니까? 정광훈은 지금 즉각 체포해서 구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어떻게 이 김재원이라는 사람, 국회의원을 2번인가 했죠. 윤상현은 지금 몇 선입니까? 5선입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국힘 소속이긴 하지만 김재원은 이제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광훈 극우 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광훈 세력은 대한민국에 끽해봐야 1%? 많아야 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실성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국민의힘이 얘네들에게 완전히 엎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정광훈 세력의 제도권 숙주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이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정광훈에게 지금 국민의힘과 정광훈 세력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정진석 이자가 한국일보 기자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했고 5선 국회의원인가 되죠. 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데 아직도 계엄의 정당성을 우기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윤석열이 그동안 버티면서 전력을 추스른 이 극우 세력, 정광훈 세력들과 이 내란 세력들이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계엄이 폭동인지 여부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요 뉴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강제로 끌고 와서 앉혀놓고 물어보겠다.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윤석열이가 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원래 방구석 여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검사 앞에 와갖고 눈싸움 하면서 똑바로 앉아서 물어봐. 나는 말 안 할 거야. 묵비권 행사할 거야. 계속해서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 방에 콕 처박혀갖고 안 나오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면 가서 검사하고 1대1로 딱 앉아갖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든지 싸우든지 눈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지금 만약 윤석열이 구금되지 않고 관저에 남아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위험했을지 뒤늦게나마 구금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윤석열이 구속됐는데 법원 야당 때리며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동은 우발이 아니다. 윤석열 빼다 박은 법원으로 간 백골단. 김민전이란 정신 나간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와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주선했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채 금요일날 자정 무렵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최상목이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범죄 수사 주체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공수처는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내란범죄에 대해서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열흘 동안 수사한 다음에.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여러분 이 기사 보셨죠?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청구를 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소 독점주의고 영장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검찰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영장 우리 신청 못해. 돌려줬기 때문에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경호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체포될 줄 알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자기네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은 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윤석열을 따라서 내란범죄에 이른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이미 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던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내란 세력들이 전열을 전비해서 죽기 살기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이하게 나가다가는 내란 범죄를 일으킨 저 세력이 만에 하나 다음번에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자, 윤석열의 빅망상. 지 입장에서는 빅픽처겠지만 빅망상. 제가 분석한 윤석열의 빅망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평이란 자 아시죠?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인데 윤석열의 멘토니 어쩌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심평이란 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은 이거 한번 기사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은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말은 예측도 맨날 틀리고 정교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소개하는 이유는 윤석열의 빅망상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빅망상은 뭐냐면 윤석열은 잡범입니다. 아주 하찮은 잡범이에요. 그냥 대통령직을 탐한 이유는 자기와 김건희가 저지른 불법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탐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도덕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민주주의에 전혀 훈련돼 있지 않은 그냥 옛날 망나니 왕 같은 자입니다. 윤석열은 모든 게 지 멋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무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불법과 위법과 법치 파괴 행위를 저질렀는지 지금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다 막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의 그런 범죄 행각들, 조작 행각들, 위법 행각들 이런 것이 까발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녹취가 공개되고 육성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막 급락을 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앉은 자리에서 말라 죽거나 정치적으로 완전 잡범처럼 돼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이 차라리 그러면 내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면 내가 독재국가의 왕처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거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자기는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그런
공천에 개입하고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주가 조작에 김건희 덮어주고 누구 자리 주고 이런 시시한 범죄 말고 대한민국 극우 세력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있지도 않은 반국가 세력을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자기도 어쩌면 안 믿을 수 있어요. 부정선거는. 이런 그 극우 세력들이 믿을 만한 어젠다를 들고 나와서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도 보면 윤석열은 본인이 공수처 수사라든지 이런 데 응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깨부수고 이런 게, 윤석열이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기각될 확률을 점점점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99.99%였는데 원래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지금 99.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빅망상은 어차피 자기가 탄핵이 안 되긴 힘들 것 같고, 자기가 탄핵은 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 혹은 김문수 같은 극우 세력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은 금방 확정 판결 받고 사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든지 이런 정광훈 세력들로부터 끝까지 어떤 추앙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낫겠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평 같은 자가 윤석열이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이 저렇게 매를 버는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헌법재판소를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계엄 여부가 통치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보면 헌재를 조롱하는 듯한 답변서를 계속 내고 있고, 헌재가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나를 심판해? 이런 입장을 지금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탄핵을 안 받기 위한 전술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노라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제발 저는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신속한 내란 진압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검수완박할 때도 검찰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등을 집어넣어라, 이런 세력이 있었고, 내란을 진압하려고 해도 한덕수까지 탄핵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헌법재판관 여전히 6명입니다. 윤석열을 6명으로 파면시킬 확률이 높을까요? 8명으로 파면시킬 확률이 높을까요? 그나마 한덕수를 탄핵했기 때문에 최상목이 들어와서 2명이라도 임명을 해서 8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까지 탄핵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바람에 지금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덕수를 그냥 놔둡니까? 특검법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이 시키는 사람은 장관급 인사도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재판관만 임명 안 하고 있는 한덕수를 그 자리에 역풍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덕수는 탄핵을 했어야 됐고요. 그 결과 헌법재판관이 8명이라도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8차례 변론을 끝나면 2월 말에, 빠르면 2월 말에 저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이 파면되면 60일 이후에 바로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럼 4월 말이겠죠. 지금 시간표가 엄청 빠르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아주 치밀하고 성실하게 자기네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저항하는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 앞에서 순진하고 안이하게 이제 다 끝났어라는 식의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 이번 내란을 완전하게 진압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걱정이 계속 됩니다. 자, 지금 속보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자, 보시면 조선일보가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신문이 발행됐는데, 자, 사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 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태.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사설을 제가 갈무리한 걸 보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지금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서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구속영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든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갈무리해 놓은 건데요. 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보시면 경찰의 체포조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해서 막은 게 국격을 훼손한 거지 법 집행으로 하러 간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를 했기 때문에 국격이 훼손됐습니까?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과 경호처 때문에 훼손된 거죠. 또 보면 사법기관이 공명정대한 수사와 판결을 하리라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 구속이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 사태 때문인데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이 불러온 사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하고 수습 과정이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분열돼 있고 우리 법치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부실한 건 맞습니다만 정치가 분열돼서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미국은 정부 예산 협의가 안 돼도 셧다운이 돼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 야당은 국정보다 정치적 득실을 앞세운 줄줄이 탄핵을 반성하고 공수처 졸속 출범과 검수완박이 물론 수사권 혼선을 정리하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윤석열 구속에 붙여서 쓰는 사설이 이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악마팀장 TV 라이브 방송은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해졌는지 예상보다 너무 반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